최양기의 인치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양기, 새로운 인물이죠.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던 인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최양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학자입니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학문, 서양학문 17세기부터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로. 이런 서양학문 서적은 뭐예요? 책이죠, 책. 책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특히 어떤 지식인들? 실학자 중에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 박지원 있죠.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 변화를 이끌었다. 그럼 그때 그때 생각은 뭐였냐? 유교였죠, 유교 사상. 그렇죠? 17세기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유교 사상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실학 사상이죠. 그렇죠? 그 내용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뒤집혀지죠.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서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다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근데 서양의학만큼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19세기 중반까지. 그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어땠다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그 문장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문장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추론적 읽기 해야 돼요. 그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서양의학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됐구나 라고 아셔야 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미리 좀 정리해보면 18세기는 이익이 그리고 딱 굳건히 버티고서 우리 서양의학을 받아들였고요. 19세기는 누가? 오늘 제가 하는 이 최양기님이 이 서양의학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거 아닌데 좀 미미했다는 거. 미미라는 것은 있습니까? 미미. 그렇죠. 미미 약했다 이거예요. 약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학 서적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근데 인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익하고 최양기님은 남겼습니다. 이 논평. 다행인 일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서양의학을 받아들여갖고 어떤 논평을 남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겠구나. 이 글 뒤에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제가 항상 글의 앞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여러분이 예측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17세기 이후에 서양 학문이 들어오고 의학도 들어오는데 의학 영향이 미미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논평을 남긴 사람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군지 오늘 파악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최양기죠.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래요. 왜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까? 왜 주목해야 돼요? 왜 관심 가져야 돼요? 이 서양 의학에 대해서 논평을 남긴 극히 제한적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왜 주목을 해야 돼요? 서양 의학에 논평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서구의라는 글에서 아담 샤 서양 학자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쓴 주제공징이라는 서적 의 일부를 채로가면서 자신 생각을 제시하였다. 이게 의학서적입니다. 의학서적. 주제공징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대변동 뭐예요? 큰 변화죠. 큰 변화.
수평 변화를 이끈 근대의 과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는 담기지 않았어. 이게 뭡니까? 이 주제군증의 한계죠. 주제군증이 이런 건 담지 않고 있을 때. 그죠?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시아 생리설. 생리설은 뭐냐면 우리 그 인체의 작용, 원리를 연구한 학문이에요. 의학 분야 중 하나거든요. 중세 해부지식, 해부지식은 뭔지 알죠? 우리 배 가르고 그 안에 장기 같은 것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등이 신뢰를 썼다는 것이죠.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뭐예요? 주제군증의 한계죠. 주제군증의 한계.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대요. 부분적으로 수용했대. 뭐에서? 서국이라는 글에서. 이익이 서국의라는 글을 쓰면서 누구의 영향? 아담 샬의 주제군증이라는 서양 의학 서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 수용했대. 그럼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부 수용했다면 대체 어떤 걸 수용했지? 그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 자꾸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그 뇌가 몸하고 지각이 있죠. 지각은 뭐냐면 우리 학교 지각하는 그 지각이 아니라요.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감각으로 통해 안다. 즉 경험한다는 거예요. 감각 뭔지 알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지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뇌가 이런 몸하고 그 다음에 지각이 있죠. 이런 거 모두 다 주관한대. 주관은 뭐예요? 다 지배한대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뇌주 지각설입니다. 뇌주 지각설. 알았죠?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건 긍정을 했지만 이게 뭐예요? 일부 수용한 거죠. 이게 일부 수용한 거야. 응? 일부 수용.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익에게 아담 샬의 주제군증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어떤 편견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향을 준다면 일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뇌가 몸의 운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 동의, 어고감했어요. 그런데 막 지각활동만큼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신주지각설을 고수했어요.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좀 정리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담 샬이 뇌가 지각도 결정하고 몸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각설이잖아요. 근데 이익은 이 몸을 지배하는 게 인정했지만 지각에까지 뇌가 결정한다는 것은 인정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신주지각설이에요. 즉 심장이 지각을 한다 이거죠. 나는 심장이 없어.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정서에 끼친 영향을 두려지 않았어요. 이익이 18세기에 서양의학을 받은 학자였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없었어요. 당시 유학자는 서양의학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도 관심을 서양의학 비견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유학자들하고 의원들이 관심 안 가졌을까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서양의학의 문제점 1위. 이게 때문에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1. 지구가 둥글다가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대요. 내용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충격적이지 않았대요. 이게 서양의학 단점의 문제점.
유학자들이나 우리 그 의학자들 있잖아요.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초기적이 아니니까. 식상하니까. 그죠?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대요. 윤리 문제. 이 단점 3회, 문제점 3회야.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니, 이건 이제 유교 사상 때문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우리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불감,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해부할 수가 없는 거야. 서양 해부학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몸에 칼을 낼 수 있어? 부모님 물려준 몸인데, 이게 유교 사상이었거든요. 이 윤리적 문제 때문에 더욱더 서양의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도 있을 때요. 이게 문제점 4죠.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생각도 썩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좀 아쉬운 거지만 좀 빨리 서양 학문을 받아들였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강하게 전염되어 있는 어떤 그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정말 많이 익혀가지고 미래 세대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계속 익혀야 돼요. 알았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지루하고 힘들지만요. 자꾸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지적 희열이 들려요. 지적 희열. 기쁨이 생겨요. 기쁨. 알죠?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별로 끼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와중에 뭐예요? 항상 영문이 있죠. 이익이 이 아담샤를 주제의식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서학의라는 책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한 분 더 있어요. 최한기. 그러면 19세기 실학자 최한기, 마방, 당대 서양에서 줄을 이고 있던 최신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했죠. 그럼 여러분, 제 비문학적인 중인 거예요. 아픈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 일이 딱 나오는 순간, 앞에 구조랑 비슷한데? 저 어떻게 비슷해요? 이익은 누구 영향? 아담샬 무슨 책? 주제문지 무슨 설? 내주지각설. 영향 받았죠? 그러면 최한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한기도 홉슨의 영향을 받았대요. 홉슨의 무슨 책? 뒤에 나오지만 전체 실론. 여기서 무슨 설? 여기 내주지각설 뒤에 나오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문제도 있군요,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이 앞에 내용을 견주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글을 제가 전 시간 말했다시피 하나의 글은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꾸 앞의 내용을 여러분 던져버리면 안 되고 뒤의 내용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바느질하듯이 이렇게 엮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맞죠?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네이팅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공격하였다. 문제의식을 공격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해부학이나 뇌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가졌다 이거야. 이게 뭔가 의문을 가졌다 이거죠.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의 논의가 도덕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걸 알아요. 도덕 차원, 어떤 차원? 그냥 이렇게 유교 사상에 의해서 초점이 있었다면 달리 했죠. 뒤르죠.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대. 지각적 생리적 기능. 즉 지각, 아까 말했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죠. 그 생리적. 이건 뭐예요? 우리 몸의 어떤 인체의 그 원리, 뭐 소화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다양한 원리, 이거 생리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에 주목했다 이거죠. 그죠? 그 유학자들하고 이 최한기를 대조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파악하시고. 최한기 인체관을 함축하는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뒤에서 몸기계에 대해 설명하겠네. 몸기계 말은 뭐예요? 몸이 기계라는 거예요. 몸이 기계. 근데 이 개념은 뭡니까? 지시어잖아요. 이거 밝혀잖아요. 이렇게 몸기계. 이 몸기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고 있었다.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 이 형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내부 장기가 있다고, 그죠? 이걸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몽기계의 정의죠. 이러한 생각은, 그죠? 몽기계라는 생각은 이러한 이것도 지시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기계다라는 생각은 전체 신호도 홉스의 뜻을 접한 후 아까 나왔죠. 홉스에 영향을 줬다니까요. 전체 신호를 통해서. 그 이익은 누가 영향을 줬다고? 아담 스타일의 규제공증. 외워버리세요 그냥. 저건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몽기계로 형성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여러분 주셔야 돼요.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 그럼 꼭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해서 기계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몽기계를 주장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외부 동력이 아니야. 그 외부 동력이 아니란 거예요. 뭐 내부 동력이라는 거겠죠. 우리 인체가 기계인데 내부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력은 뭡니까? 뭐 에너지원, 내부 에너지원, 내부 엔진 뭐 이런 거예요. 그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져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게 내부 안에 에너지가 있대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냐면 신기라는 거예요. 신의 힘 봅시다. 그 자체 생명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발적 운동한대요. 맞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내부 힘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과, 바로 나오는 이 개념. 신의 기운. 결과에 의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가 외부 동력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내부 동력, 즉 신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 최한기는 주장했어요. 알죠? 그럼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 원인 결과관계에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몸이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따라서 인과표죠.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움직이는 것은 뭐 근육이 움직이고, 근육 움직이는 건 뭐 신경이고, 신경 움직이는 것은 뭐 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하거든요. 운동 최초 원인이 뭐라고요? 신기라고. 이게 내부 동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성기사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징했어요. 홉스는 이 창조주가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요, 최한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했대요. 네?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요? 인체를 구성한 신기를 신체 운동 원인을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게 신기함을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 기운인데 이게 내부 에너지라고요. 내부 동력이에요. 알았죠? 이것이 우리 몸이 움직인대요. 몸기계예요. 창이 전체적으로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균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도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앞에 나왔던 뇌주지가스. 누가 주장했다고요? 아담 시작. 무슨 책이세요? 주제공증에서. 그죠? 뇌가 몸을 움직인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스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하다고 봤어. 그럼 홉스하고 아담스는 똑같죠? 그러니까 뇌가 모든 것을, 즉 몸을 움직이는 거랑 지각하는 거랑 모두 결정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게 불충하다고 봤대. 이거 비판한 거죠. 최한기가.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의 성리로 보고 지각적인 기독교적 영어사의 영향성 부각을 위한 진취적 의견을 부정하고 그랬죠. 비판하고. 저 뭐예요? 뇌가 지각도 결정하고 또 몸도 결정하고 그죠? 근데 여기 또 창조의 어떤 성리가 개입되고 이런 것들 부정했대요. 기독교 세계관을 인정 안 했으니까 부정하고 대신 심히 지각 운영을 결정한다는 신주지각설, 이 더 유명한 주장했어요. 이거 아까 누가 생각도 똑같아요. 이익과 똑같은데 이제 뒤 나오겠지만 이익은 심장을 통해서 주장했거든요. 심장에 의한 신주지각설이야. 그래서 심장에서 신주지각설, 심장에 의해서 지각 결정해서 봤어요. 하지만 취향은 안 그렇습니다. 그 내용 봅시다.
그러나 종래의 심리직설 그대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죠. 아니었다. 종래의 심리직설이 뭐예요? 심장. 이 규정했던 심장. 심장이 뭐에 영향입니다? 지각하는 데 결정한다. 지각이 뭐라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 경험하는 거. 기존 심리직설의 심장을 보았던 것과 달리 했죠. 달리 대조되죠. 그는 누구예요? 최한기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생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이게 신기의 특징 원이죠. 뇌가 심장 같은 인체기가 아니라 몸을 구성해서 형체 없이 몸속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랬죠. 이 특징이죠. 신기의 특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신기는 유물적 생리를 되는데 그 지구층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부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했죠. 이 특징상 잠깐 정리해보면 이 심장이 지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최한기는 심장이 아니라 신기가 지각에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신기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몸하고 하나라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 두 번째로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한 곳에 몰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과표시죠. 그래서 특수한 곳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 이동하는데 신기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생명활동과 지각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기가 고루포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몰려있잖아요. 머리에 몰려있거나 가슴에 몰려있거나 다리에 몰려있거나 그러면 안 좋다고요. 이게 몸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최한기 인체관이에요. 신주지각설이에요. 이게 신주지각설과 다시 한번 말하면 다릅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을 통해 의해서 외부세계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을 저장한다고 파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경험설이에요. 경험설 이게 경험론, 베이컨의 경험론. 지금 뭐예요? 웨이브의 것이 웨이브 세계가 있어요. 웨이브 세계의 것을 우리가 지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을 익혀요. 그죠? 정보를 익혀요. 그 내용이죠. 근데 이 지각할 때 뭐가 영향을 준다고? 바로 신기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맞죠? 그 내용입니다. 신기가 한 부분을 주고 나면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감각 5가지 정도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지각 내용의 종합과학장, 보스의 사유를 통해서 사유는 뭐예요? 생각, 깊은 생각 통해서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런 다음에 적용해서 온갖 세계 표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봐왔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최한기의 신주 지각설이에요. 최한기 인체는 서양화학과 신기념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에요. 그죠? 서양화학 어떤 거? 홉슨이야? 홉슨 전체시론 내주지각설 였죠? 옮기게 이런 거였죠? 신기개념 접합을 통해서 새로 정립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한 거죠. 홉슨의 견해를. 그리고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서양화학과 신기가 완전히 접합된 거 아니었어. 이게 뭐예요? 한계죠, 한계. 하지만 서양화학을 맹신, 그냥 막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주체를 수용하여서 정합적인 원리에 맞는 완벽한 원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 있으면 조선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의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 글은요 좀 글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어서 엄청 길죠. 그렇죠? 원래 그냥 우리 아담샬의 주제금질의 영향을 받은 이게 서학의의 내용만 말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플러스 뭐예요? 홉슨의 영향받은, 홉슨의 전체적으로 영향받은 최한기의 견해 나왔죠. 그죠? 이 두 개 같이 있다 보니까 글이 좀 길어지고 어려워진 경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글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정리했다시피 이 글은 아담샬이 주제 분쟁에서
영향 줬고 제한기는 없으니 전체 실론에서 영향 줬다. 이렇게 둘 다 내주지각설, 내주지각설. 하지만 이익은 심장에 의한 심주지각설, 제한기는 신기에 의한 심주지각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늘 글도 여러분이 훌륭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눈이 당부하지만 이 특정 비문학은 그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익혔던 이익과 최악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심주지각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이 지문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어떤 단초, 단서, 토대, 근본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뿌리로 삼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비문학 하나하나 지문도 여러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끝!